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친구를 따라가던 아니면 내가 사던 중고차 매장을 한 번은 방문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중고차 매장을 갈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인터넷 봤는데 매장에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던데 중고차 매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좀 겁이 난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고차 매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중고차 매장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고차 매장에 가서 이제 중고차 매장은 어떤지 그리고 사게 되는 과정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이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고차 딜러들을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가게 되면 딜러가 항상 안내를 해줍니다. 주차는 여기 하시면 된다. 이렇게 각 매장마다 그 고객님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내 받으신 대로 한번 가면 편하게 주차 가능하십니다. 어디 가나.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를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걸어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걸어서 들어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전혀 부담 갖지 않으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단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떠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입문을 들어갔을 때 뭐 보러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약해놓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들어가시면 상사마다 호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실을 좀 찾아서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좀 대단지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좀 작은 단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차가 되게 좋은 거 아닐까? 좀 더 관리가 잘 돼 있거나 상태가 좋은 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차는 똑같습니다. 이 불특정 다수의 차를 매입을 해와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단지를 가던 아니 조금 낙후된 단지를 가던 그 상품의 퀄리티는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보관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뭐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그 천장이 있는 곳에 보관을 하는 게 그 미관상으로는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차량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대형 단지나 아니면 소형 단지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단지에 오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차를 구경할 때나 중고차 단지 곳곳에 이런 슈퍼카들이나 굉장히 좋은 차들 그리고 내가 살려는 것보다 조금 좋은 차들부터 많이 좋은 차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차가 있다 보니까 같이 잘못하면 눈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내 정해진 예산 그리고 내가 골라온 차 그걸 좀 위주로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모닝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사서 나왔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조금씩 올리다 보면 훨씬 더 큰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예산 안에서 무조건 차를 골라야 된다. 내가 본 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담당 딜러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만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어떤 중고차 상사를 가든 이렇게 상담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실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보고 온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정하고 온 경우에는 그 금액대에 맞는 차량을 위주로 상담 먼저 받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정해온 차가 있다, 뭐 나 이 CL에서 탈 거다, 이런 식이면 이제 이 차를 먼저 보러 가고, 이 딜러가 상담해주는 차량이 내가 본 차보다 확실히 좋네, 나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보러 온 차를 그냥 보러 가는 게 맞아요. 다른 차 보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보러 온 차보다 옵션도 좋고 연식도 키로수도 괜찮은데 금액이 뭐 비슷하거나 더 싸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같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주차장으로 가게 됩니다. 지하 주차장에 이제 입구가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차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주차장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아반떼 AD를 사러 왔는데 옆에 BMW가 보이네? 이 BMW는 얼마예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아반떼는 뭐 예를 들어 한 1200인데 이 BMW는 한 1500,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300만 보태면 나도 BMW의 오너가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아반떼를 사러 왔으면 이렇게 아반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차량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고차 사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처음 사러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딜러가 하는 대로만 끌려다닌다 하면 안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딜러가 아무리 꼼꼼히 봐주는 것 같아도 나도 한번 보고, 뭔가 아무 요청, 제스처가 없으면 시동도 안 걸어보고 차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운전도 안 하고 차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딱 요청해야 될 거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 차를 시운전을 시켜달라. 내가 진짜 이 차가 다른 게 다 마음에 들고 스펙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을 한번 꼭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차가 움직였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하자 면에서 핸들에 유격은 없는지, 엔진에 트러블 없는지, 미션이 튀진 않는지, 하체가 막 찌그덕 소리가 심하진 않은지, 시운전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운전은 꼭 해보시는 게
맞고요. 또 두 번째, 중고차다 보니까 보면 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안 보였는데 이 부분에 기스가 좀 심하네? 물론 짜잘한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수선 안 해줄 수 있는데 좀 심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운전을 해보니까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요거 하나가 이상하네? 요거 하셔야 돼요. 계약을 하고 나면 사실 이 하자 처리라는 걸 받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예 못 받는 거 아니고 해주는 딜러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모든 딜러들이 내 맘처럼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 전에 합의를 보고 구두상으로 일단 약속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차를 원하는 차를 골랐어. 그럼 뭘 할까요? 그렇죠,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시운전 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만약에 딜러가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내 돈을 주고 책임보험을 들더라도 시운전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중고차의 모든 것은 이 보험가입 이런 거 다 지원해줍니다. 안 사도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그냥 다 해드립니다. 팀장님, 중고차 딜러들 중에서는 문신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딜러들도 고쳐야 될 게 이 행실입니다. 행실. 지금은 좀 겨울이라서 덜한데 막 여름만 되면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신 이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막 나시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꼴보기 싫어요. 이 깔끔한 건물에서 누군가는 구두 신고 정장까지 입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무슨 어디 조직폭력배 회의하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엄청 많지는 않고 진짜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하지만 그 10명 중에 1명이 있는 순간 그 무리 집단이 엄청 나쁘게 보이죠, 사실. 왜냐면 그 한 명의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사실 이 단지나 이 중고차 그 지부 차원에서도 항상 손님을 만날 때는 사원증을 폐용해라, 그리고 문신을 가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으로 일하는 딜러들이 그런 애들을 좋아하질 않아요. 이 영상을 보는 이 문신충 딜러 형님들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왜냐면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고 정말 좀 눈살이 찌푸러지거나, 솔직히 손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이 문신하는 딜러들이랑 같이 막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마주치잖아요. 되게 민망합니다. 혼자 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 이런 공간에서는 좀 가리고 다니는 게 매너가 아닌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멋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좀 확인하면 좋을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동차 사게 되면 이렇게 성능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력이나 용도 이력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누유 상태는 어떤지 일단은 내가 알고 있던 딜러한테 들은 정보가 다른 게 있는지 튜닝 이력 같은 것도 나와요.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게 이 뒷장에 보면 특이사항란이 있습니다. 특이사항란에 보면 좀 뭔가 내가 알았던 거랑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장만 보고 완전 무사고인 줄 알았는데 뒤쪽에 보면 뭐 디엔다 미세판금, 하우스 미세판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특이사항란을 체크를 하고 이 성능기록부상에 확실하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기록부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은 하이스토리. 이게 지금 차량의 히스토리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 차를 아무거나 임의로 지정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아이제 하이브리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차량을 카이스토리 조회를 하면 이게 지금 성능기록부 상에는 무사고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무사고인지 보험 처리로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금액이 뜹니다. 뭐 범퍼나 라이트나 이런 게 손상이 있어도 이 비용이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의 수도 몇 가지가 되는지, 그리고 전손 처리, 침수, 뭐 용도 이력은 따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이스토리랑 성능기록부 다음으로, 요건 아직까지 딜러분들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요. 자동차 365에 보면 매매 차량을 신속 조회할 수 있는 매매용 차량만 됩니다. 상품용으로 돼 있는 차량만 되는데 여기에 가면 또 히스토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PC로 1일 한도를 초과해서 지금 들어가지지가 않는데 한 PC에서는 조회가 20회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365에서 조회를 한 내용이 카이스토리랑은 좀 동일한지, 왜냐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능기록부랑도 여기 실제로 나오는 내역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먼저 체크를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무료거든요. 자동차 365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딜러에게 이거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PC에서 20회나 조회했다는 건 뭘까요? 저희는 열심히 조회를 해드리고 있다 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 이 차량들에 다 문제가 없었다, 그럼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매매계약서에서는 중요한 게 이 자동차 등록증과 뭐 차량 번호,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금액 다른 게 없는지.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자가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봐서 고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특약사항란에 어떤 부분 수선해 주겠다,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확실하게 남겨놓는 게 좋고요. 사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기만 해도 분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거는 다 이행을 해준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할부를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할부 진행 같은 경우는 요즘 좀 금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몇 개는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금리가 저렴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무작위로 조회를 하게 되면 금리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한 군데만 조회한 경우에 뭐 한 12가 나왔다. 근데 다른 데 조회했을 때 막 2%, 3%씩 더 싸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흔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몇 개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캐피탈사마다 금리가 너무 다르고 이런 경우는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2개, 3개 정도는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할부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금리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금리 1%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나중에 뭐 대출 계산하는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1%당 내가 총 내야 될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금리는 무조건 낮은 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현명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분 좋게 매매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냐? 아니죠. 명의이전이 남아있죠. 사실 명의이전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속한 해당 상사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를 가지고 있던 상사가 명의이전까지 다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그럼 영수증이나 등록증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받냐? 그거를 딜러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원래 알아서 잘 챙겨주는 딜러도 있지만 이게 또 안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등록증은 내가 원하는 주소를 적어주면서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또 등본상 주소지로 또 자동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실거주하는 지역이 여기가 아니야, 주소만 여기로 돼 있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을 받고 싶은 곳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각종 영수증이랑 등록증을 글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서류를 받았을 때 내가 낸 취등록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잔액은 잘 맞게 들어왔는지, 그런 내역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완벽하게 중고차 구입이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영상 찍은 것들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중고차 매장에 와보면 내가 또 처음 와보는 곳이고 어안이 벙벙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대로만 하셔도 평균 이상은 간다, 중고차 구입에. 이 영상을 예습을 하고 중고차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중고차 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